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본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왜 저만 몰랐던 거죠? 우리는 이제 좋은 암호화폐와 나쁜 암호화폐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 있다. 이제 때가 됐어.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듣고 메모해뒀다가 꼭 투자 시작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실 제가 그동안 제일 걱정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하영 씨가 무조건 투자했을까봐. 아,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데나 막 투자할까봐. 그래도 제가 이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꾹 참았어요. 교수님 오늘 이 좋은 암호화폐랑 나쁜 암호화폐 요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네. 조금이나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 잡힐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 번씩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경 씨,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하경 씨한테 열돈이 있어서 예치하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는 연이율 20%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군데에서는 연이율 2.5%를 준다고 해요. 어디에 맡기시겠어요? 연이율 20%요? 연이율 20%다 준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곳이 있나요? 놀랐겠지만 정말 연이율 20%를 지급하는 곳이 있었어요. 정말 전 국민이 가입을 해야 하는 굿뉴스인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 가입을 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당장 제가 적어둘게요. 잠깐만요, 하경 씨. 제가 얘기한 곳은 은행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테라루나 기억하죠? 네. 테라폼넷에서 테라를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일종의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연이자 20%가량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차이카드와 연동해서 연회비나 실적과 전혀 상관없이 캐시백 혜택까지 받게 해줬거든요.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같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 테라 루나는 지난 시간에 좀 대폭락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억하고 있네요. 사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었어요. 그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코인의 큰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개 법정화폐하고 1대1로 유지를 하죠.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담보 대신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달러를 유지했어요. 1달러 가격 유지를 위해 루나 코인이 발행된 거고요. 기억하죠? 네, 당연하죠. 테라랑 루나가 서로 맞물려서 두 코인이 공급과 소각되면서 이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좋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좋을 때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맞아요. 테라 루나는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인데, 그런데 테라폼넷은 테라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면은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테라 공급량의 70% 이상이 예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줘야 하잖아요. 그거 감당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또는 감당이 안 돼서 약속했던 이자율보다 낮게 준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바로 수요가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테라가 정말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어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 테라 루나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폭락을 하면서 나쁜 암호화폐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떤 게 좋은 암호화폐고 어떤 게 나쁜 암호화폐인지 알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 전에 알아둘 곳이 하나 있어요. 방금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를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암호 알고리즘 기반 코인이 다 잘못된 나쁜 화폐는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이제 좋은 암호화폐와 나쁜 암호화폐를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암호화폐가 좋다는 것은 다른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암호화폐는 반드시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교수님. 이 암호화폐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기 이제 볼펜이 있잖아요. 네.
이 볼펜 한 자루를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볼펜을 디지털 세상으로 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지난번에 이더리움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암호화폐로 가치를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치월장했어요. 네. 맞아요. 암호화폐로 이제 네. 우리가 볼펜의 가치를 지불할 수가 있겠죠. 네.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대응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응되는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와 1대1로 유지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 다음으로 좋은 암호화폐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했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치를 표현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볼펜 얘기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볼펜이 현실 세상에서는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 자산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비싸졌어요. 거품이 낀 거예요. 아, 이렇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암호 경제에 수익 모델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볼펜을 굳이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로 구매할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디자인이 특이한지 미래 가치로 봤을 때 단순한 수집 이상의 가치가 있는가를 따져보고 경제 생태계 속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 이게 쭉 갈 만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겠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 이러면 바로 투자를 해도 될까요? 아직요.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네, 바로 백서라고 그래요. 백서요. 예. 백서라는 거는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설명된 자료예요. 이 바로 백서에 암호화폐를 우리가 왜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한 건지, 그리고 자기가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만들고자 하는 암호 경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익 모델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가. 그게 이제 백서에 정확히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백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건전한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제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지 네. 이거 다 확인했으니까 왕창 투자해야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네. 어떤 사람 된다고요? 나쁜 사람. 예, 맞아요. 기본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조건이지 절대적인 투자 조건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를 살펴보자. 그러면 좋은 암호화폐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좋은 암호화폐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쁜 암호화폐도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단기간에 투자 원금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조만간 따로 깊게 얘기 나눌 건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단계 폰지 사기일 수가 있어요. 폰지 다단계 사기라는 거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게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테라 루나도 그랬었고요. 네. 하지만 매력적인 만큼 위험성이 굉장히 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거래소 상장이 사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요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상회사가 자기가 직접 거래소까지 만들어요. 그 나쁜 암호화폐인데 우리는 거래소 상장됐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요즘은 꽤 생기고 있어요. 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거짓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나 쉽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소를 잘 선택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대형 거래소들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믿을 만한 곳인지를 따져봐야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그냥 아무거나 막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그래도 제가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잘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건 아주 기본인데 네.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본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하이 리턴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주변에서 누가 막 10배 벌었다, 100배 벌었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은 저도 막 투자를 하고 싶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잠재우고 걸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시장에서 10배 벌었다, 100배 벌었다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운 좋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눈에 띌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그만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사실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확실히 투자하기 전에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가려고 해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지어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오늘까지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투자 실전에서 많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도 지금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지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지어다! 수고했어요, 오늘. 네. 교수님,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로 세상이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이런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암호화폐 태동기를 지나서 조금 과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IT 산업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너도 나도 IT 산업 관련된 거 한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수많은 IT 산업체 중에서 살아남은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아마 암호화폐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암호화폐는 변동성도 크고 그만큼 손실에 대한 이미 매우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목적과 자신의 자산 상황 그리고 투자 경험에 따라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마진을 지키는 게 좋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봬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